만 18세 미성년의 부사관으로 입대한 여군이 부대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군대 내 성범죄, 근절 방안들은 없을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하사가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예. 이제 입대한 인원인데요. 여군이죠? 예, 여군입니다. 예.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고요. 남군들이 카톡으로 이제 성추행성 성희롱을 했고 또 그리고 신체도 일부 이렇게 만지는 성추행을 벌여서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으나 오히려 가해자와 대면을 시키면서 예. 피해 2차 피해를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꿈에 나왔는데 김정은이 미사일 포문을 열었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신체 일부 특정 부위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이렇게 발언하면서 음란 영상을 그대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폭력에 가까운 사실상 희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신체도 일부 또 이렇게 부적절하게 만진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과는 이 부적절한 동영상을 그러니까 피해자인 A 씨가 포함되어 있는 그 카톡방이라고 하나요? 네네, 단체 그렇습니다. 채팅방에 올려놓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링크들도 또 음란 영상들이 포함된 링크들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고요. 예. 이제 막 입대를 한 그 당사자 A 씨는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해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서 현재 국군 수도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다 보면 그 수면을 잘 못 취하는 불면증 그리고 그 자살 충동 이런 것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증상들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PTSD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과연 양형에 참작됐을지는 저희가 봤을 때 의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꿈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꺾인 셈이네요. 네, 산산이 부서졌죠. 상당 부분 군에 어떤 복무를 해서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멋있는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또 군인의 월급과 또 연금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것도 일정 정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뚫고 여군이 입대했다는 것 자체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료 부사관들은 동료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양형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네. 그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상과는 실형이 나왔죠? 예, 1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아청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해자는 당시 성추행을 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아하.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는 대부분 인사 기록 카드나 이런 것들을 서로 다 공유하거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흥업소에 갔을 때 같이 회식하러 갔을 때 신분증 제시 요구에 미성년자인지 알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이것은 그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국수원 법무관이 전군에 8명밖에 안 됩니다. 적네요. 예, 그 중에서 소령이 2명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법조 경력이 낮은 2, 3년도 채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변호인은 법조 경력이 10년이 넘는 분들, 특히 어떤 분들은 원스타로 전역한 법무실장 출신이라든지 법원 군사 고등법원의 어떤 원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선임하기 때문에 네. 이 법리 논쟁에서부터 이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저 범행을 당할 당시의 나이가 미성년자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형량이 적당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을 보면 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네. 형량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군 형법상 추행죄를 하게 되면 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범죄 양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TSD에 대한 진단이 있으면 양형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가해자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결국에 그 군문을 떠나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장기 복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 사건을 그 상부에 보고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시켰던 주임원사가 이 하사를 그 장기로 할지 말지를 평가하는 심사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무할 것인가 아니면 예. 제대를 시킬 것인가. 네, 예. 단기로 할 것인가 장기로 할 것인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축소 은폐에 가담했던 주임원사가 사실상 심사위원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본인이 징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평가됐을 리가 좀 만무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공정성을 네, 확보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끝난 일이 아닙니다. 1심 판결에 그 가해자가 불복했다고 하던데요. 네,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가 원한다면 저희가 이제 뭐 국선 법률 대리인을 여성가족부에서 위촉하는 그런 전문가로 해서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의견서도 제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가해자가 좀 높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꽤 많습니다. 자살한 경우에도 뭐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사건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렇게 낯선 사건만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엔 성폭행을 당한 5년차 여성 해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여성 해군 장교인 A 대위가 충남 계룡시 자신의 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대위의 방에서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A 대위의 아버지는 딸이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치심을 토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헌병대에 신고했습니다. 헌병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A 대위의 같은 사무실 직속 상관인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 대령은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군사법원은 1심에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신상공개 10년 명령도 내립니다. 네, 이번 사건은 그 성격이 좀 다른 건가요? 형량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은 과거 15사단에서 있었던 노소령에 의한 그 5대2 성추행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건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뭐 사회 공론화가 굉장히 심하게 됐고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의 어떤 그 엄단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뭐 구형도 30년 정도 검찰이 구형하고 징역도 17년 정도 나왔고 무엇보다도 그 이 성추행 성범죄와 자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판결이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 성범죄 사건과 자살을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징역이 뭐 약하거나 또는 집행유예로 심지어 석방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군이 그래도 그 성범죄에 대한 엄단을 하려고 하는 수뇌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네. 이게 재판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지가 반영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재판에서는 보니까요, 법리 외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징역형을 받게 되면 연금을 본인 것만 가져가게 되고 국가가 주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제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된다라는 강박증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이 동료들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가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은 뭐 장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여러 명을 선임해서 어떻게든 뭐 징역형을 안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또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람. 왜냐하면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말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고 지금 산 사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동정론이 또 일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그 여군 1만 명 시대인데요. 네. 여전히 뭐 이런 일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 조사 그 데이터가 지금 축적된 게 있나요? 네, 뭐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군 성범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지금 3배나 증가했습니다. 뭐 40명에서 80명. 100명, 그리고 현재 한 120명이 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요,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이것이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와 또 그 여성정책연구원, 그 국가인권위원회, 뭐 저희 같은 NGO들이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연구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이 외부에서 이것을 감시하는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점, 네. 그리고 상담을 외부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지 않는 점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여군 9명 중에 1명이 지난 1년 내에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연구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열어놓는다면 저는 뭐 예방적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그 부대 내에서 조직 내에서 눈엣가시로 뭐 이런 거 찍힌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를 왜 같이 타고 갔냐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남군에게 그렇게 눈웃음을 쳤다라고 비난한다든지 또는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늘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신고 후에 이런 그 비슷한 사건의 종류를 볼 때 부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피해자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17사단의 경우에도 사단장이 그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본부로 불렀지만 오히려 사단장이 그 피해자를 성추행하면서 현역 사단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2014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는 가급적이면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하는 민간 위탁기관에 조금 전문가들에게 맡겨두는 방안도 법적으로 저는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군뿐만이 아니라 지금 군대 내에서는 그 고질적으로 이제 남성들 간의 군대 그 성범죄도 끊이질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사단에서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신고를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그러니까 즉 재판을 해부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나서 이제 봤더니 그 육사 출신 대위이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구속하는 게 맞는데 불구속 재판을 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서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피해자 법률 대리인의 의견서를 통해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또 예방에 임하고 있는지 앞으로 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제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미국하고 프랑스의 이제 정부 초청으로 쭉 보고 왔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두둔하던 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강등시켜서 불명예 전역을 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성폭력 전담 기구인 그 사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네. 바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현재 떼미스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장관이 이것을 강하게 문제 제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들을 만들어서 여군의 인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방부에는 이러한 조직이 없습니다. 여성 정책과만 있고요. 네. 여기에 뭐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있고 여기는 또 성폭력 사건을 신고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이런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